네, 이번 시간은 한 주 동안 기술과 경제를 가장 빠르게 다룬 뉴스를 전해드리는 테크노믹스 시간입니다.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시나요? 네, 오늘은 은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AI, 에이전트, 뱅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AI가 이제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서 계산하고 판단하고 실행까지 하는 금융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 기술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금융산업 전체에 어떤 경제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이번 주 가장 주목을 받은 기술 뉴스입니다. 자, AI 에이전트 뱅킹이라는 개념, 실제 사례로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네, 기업 위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기업은요, 웹캐시입니다. 웹캐시가요, 최근 AI 기반 뱅킹 솔루션으로 시스템 통합 시장에 복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용자가 음성이나 텍스트로 질문을 하면 AI가 고객의 의도를 이해하고 실제 금융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네, 또한 카카오뱅크는요, AI 금융 계산기 서비스를 출시했고요. 내 월급으로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질문을 하면요, 대출 한도, 이자율, 그리고 상환 조건까지 실시간으로 안내해 줍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고객 경험 중심의 서비스 확산으로 주목받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있습니다. 바로 AI 에이전트 기술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과 유럽 금융권은요, 단순 상담을 넘어서 AI를 기업 전략 전체에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웰스파고는요, AI를 활용해서 고객 행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은행 웹에서 사용자가 무엇을 필요로 할지 사전에 예측해준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메뉴를 자동 구성해주는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럽의 BNP 파라바는요, AI 윤리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AI 기술 도입 시 투명성과 그리고 책임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검증을 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는 단순히 기술만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 기반 AI 운용을 위한 제도적 설계에 초점을 맞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한 한편 싱가포르도 있는데요. 싱가포르 금융청은요, AI 금융 서비스 도입을 장려하면서도 그리고 공정성, 설명 가능성, 책임성이라는 이른바 FEAT 원칙을 기반으로 AI 사용 윤리 가이드라인을 의무화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니까요. 이 기술을 어떻게 도입해야 할지 이것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빠르게 적용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요. 신뢰와 지속 가능성 함께 설계하는 모습 인상적이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 기술이 바꾸는 경제 파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I 기술이 실제로 어떤 기업의 전략과 또 시장의 흐름을 만들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금융권에서는요, AI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이제 핵심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단순 자동화 수준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고객 관리, 자산 운용, 상품 설계까지 AI가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별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신한은행입니다. 금융권 최초로 AI 마이 데이터를 구축했는데요. 고객의 소비 패턴, 소득, 대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개인별 금융 습관 진단과 맞춤 상품을 추천하는데요. 2024년 기준 신한은행은요, AI 관련 투자에만 약 1,5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고요. 그중 절반은 데이터 센터와 생성형 AI 기술 고도화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단순히 앱에서 알림이 오는 수준을 이제는 넘어서서요. 진짜로 나를 이해하고 제안하는 은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기업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또 다른 기업에서 어떤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은요, AI를 단순 응대 수준에 그치지 않고 고객 등급 산정과 그리고 상품 추천에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YG AI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고객의 소득, 소비, 거래 이력 등 비금융 데이터를 포함해서 신용을 재평가합니다. 기존 금융 점수로는 대출이 어려웠던 고객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인데요.
또 있습니다. AI 콜보 시스템을 통해서 전체 콜센터 문의의 약 70%를 자동 처리하고 있고요. 금융사 중에서도 AI 기반 전화 상담 자동화 기술을 가장 먼저 상용한 곳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고객센터 전화를 해서 단순히 응답만 듣는 게 아니라요. 전화를 해서 이번 달 신용카드 얼마나 비용 나왔는지 좀 알려줘. 이렇게라고 하면 물어보면 좀 대답을 해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실용적인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거고요. 그러면 또 어떤 기업이 그렇게 또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KB국민은행입니다. KB국민은행은요, AI와 그리고 IoT 기술을 결합한 음성 명령형 금융 시스템을 실험 중인데요. 말로 송금하거나 대출 상황이 언제야?처럼 간단한 질문에도 답변을 해주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요, AI 보안 인증, 음성 인식, 그리고 실행 처리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기술로 볼 수 있고요. KB는요, AI 금융 관련 특허를요, 2023년 기준 96건 이상 출연하면서 기술 선도권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점점 은행에서도요, 단순히 대답하는 게 아니라 AI가 먼저 대답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응대하는 시대,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국내 기업들의 흐름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해외 기업의 상황은 어떨까요? 네, 해외도 어떤지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기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JP 모건인데요. AI를 통해서 하루 수천 건에 달하는 투자 리포트 요약과 리스크 진단을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리서치 부서 인건비와 보고서 작성 시간도 30% 이상 절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한 블룸 에너지가 있는데요. AI 기반 투자 리포트 폴리오를 통해서 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하이엔드 고객 대상 자산관리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글로벌 AI 금융시장은요, 2023년 기준 약 120달러, 그리고 연평균 23% 성장률로 2030년까지 약 850억 원으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850억 달러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는 110조 원 정도 되는 규모니까 굉장히 큰 규모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 이런 큰 규모의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 여러 기업들이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헷갈릴 수 있는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용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시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용어는요, AI 에이전트입니다. AI 에이전트는요, 사용자의 요청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업무를 처리하는데요. 이러한 AI 시스템은요, 질문에 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행까지 가능한 주체형 AI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요, 생성형 AI인데요. 챗 GPT처럼 입력된 정보에 맞춰서 새로운 답변을 만들어내는 AI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AI 금융 서비스 대부분이 이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AI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관련된 용어는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I 에이전트, 또 생성형 AI, 이 차이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업무 처리, 그리고 또 새로운 답변을 만들어낸다는 점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눈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좀 요약을 해볼까요? 네, 먼저 오늘의 한 줄 정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정리는 이렇습니다. AI가 금융을 실행하는 시대, 우리는 더 전략적인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 인데요. AI는 고객을 대신해 판단하고 제안하고 실행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소비자는 정보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선택할 준비가 되어야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관련된 새로운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기술이 금융을 바꾸고 또 금융이 다시 사람의 삶을 바꾸는 시대,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새로운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나은 아나운서의 테크노믹스였습니다.